그린 뉴딜 관련주다. 시세가 분출이 되어버린 종목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한 그린 뉴딜 관련주다. 세력들의 매집도 마무리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좋은 매수의 찬스, 급소에 위치하고 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익완입니다. 9월 28일 장 마감 후 방송입니다. 오늘도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급등 랠리 임박주를 발굴해 왔는데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주에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그린 뉴딜 관련주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명분을 갖추고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 그린 뉴딜 관련주라 하더라도 시세가 분출이 되어버린 종목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때가 묻지 않은 그야말로 신선한 그린 뉴딜 관련주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기간에 걸쳐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왔고 이제 세력들의 매집도 마무리되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눌림목 조정을 거치면서 급등 전에 좋은 매수의 찬스, 급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을 해서 높은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자마자 이 아이컴퍼니 8월 달에 이어서 높은 수익들을 또 올려드렸는데 9월 시장에서도 9월 이제 거의 마감이 되죠. 9월 첫날에는 모토닉 추천하자마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이후로 추천해드린 종목들 급등주도 상한가 종목들 아주 속출을 했었죠. 풍력이라든가 동국 SNC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추천을 해서 단기간에 40~50% 이상 수익을 내드렸고 또 수소차, EM코리아 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수소차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다수 추천을 해드려서 100%가량의 수익을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수소차의 뒤를 이을 섹터로 자율차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면서 모트렉스라든가 또 인포뱅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자율차 관련주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자율차 관련 섹터에서도 높은 수익들을 올려드렸었죠. 따라서 9월 들어서는 시장을 관통하는 sek터, 즉 풍력에서 수소차 그리고 자율차에 이르는 이런 섹터들을 선점을 하면서 연일 급등주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무료방, 무료 리딩방이 있죠. 이 무료 리딩방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유튜브를 보고 이 무료 리딩방에 또 참여를 하셔서 현재 수익들을 높여가시는 분들도 많이들 이제 나오고 계시는데 아직도 모르셨던 분들 이제 이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을 했던 급등 랠리가 준비되는 그런 그 급등 임박주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미 증시 반등과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코스피 지수는 1.29%가 상승을 하면서 2308.08로 2300선을 회복을 했고 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들 모처럼만의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3.42%나 급등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시장의 단기 추세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속단하기 이르지만 코스닥 지수는 현재 5일선을 회복을 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고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드렸던 지수대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가 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죠. 이 정부의 초대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그리고 또 최근 투자 자금이 쏠리는 자산 시장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뉴딜 펀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이 오늘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해서 40여 개 분야를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죠. 이 디지털 뉴딜 쪽에 보면 한 30여 개 정도가 되고 또 그린 뉴딜이 17개 정도가 되는데 중복된 부분이 한 7개사 이를 제외할 경우는 40여 개 분야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양쪽을 보게 되면 로봇이라든가 사실상 이 로봇 앞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드릴 예정에 있기는 합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은 또 김 대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섹터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 생각을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로봇 섹터 시세들이 안 났었죠. 따라서 앞으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팜이라든가 친환경 소비재 그리고 또 실감형 콘텐츠라든가 차세대 반도체 쭉 보시면 나오고 로봇 양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바이오 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 차세대 반도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일단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섹터를 보면은 이제 친환경 쪽하고 또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 포함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빅데이터라든가 지능형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드론, 원격 검침 인프라 이런 정보들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기로 했었죠. 그리고 또 맞춤형 의료 부분 또 차세대 무선 통신 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계속해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들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뉴딜, 뉴딜 펀드를 두고 나서 상당히 논란들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또 민간 뉴딜 펀드 등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들 펀드들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수소, 전기차 분야,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이런 뉴딜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그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구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 뉴딜 펀드를 놓고서 이 관채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그 투자 기관이 있죠.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하는 가운데서 관련주들도 모멘텀을 얻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서는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4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만 4분기에서는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순환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잘 선정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다리셨던 대로 오늘 그 그린 뉴딜과 관련한 숨어있는 종목, 액기스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추천을 할 때는 이 김 대표가 추천할 때는 항상 명분이 있다. 명분 있는 투자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명분은 일단 그린 뉴딜 관련주다. 라는 점이다. 알겠습니다. 그린 뉴딜에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시피 시세가 나지 않았다.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다. 라는 점이죠. 시세가 나지 않았다. 이런 그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들은 계기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급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왜 시세가 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반기 실적들이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소폭식 흑자를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들이 좀 좋지를 못했죠.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김 대표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적자 종목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들은 지속적인 적자일 경우에 뿐이고 일시적인 적자라든가 또는 턴어라운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점차
자회사도 앞으로 이 정책적인 부분과 맞물리면서 실적들이 개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상반기는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실적들도 개선이 될 것이고 움직일 시점들이 이제 임박을 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의 경우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생산 설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또 이 에너지 측면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게 되면은 동사의 경우는 국책과제 사업자로 여러 번 선정이 됐습니다. 국책과제 사업자다. 국책 과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국책 과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의 그 정책적인 지원을 받게 되죠. 연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연구자금 중에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연구자금 중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 될 수 있겠고 또 연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 확대라든가 이런 그 시장 개척에 대한 그런 그 지원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 유한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국책과제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 이상의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충분하게 일단 기술력에 대한 것들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본금이 적은 스몰캡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현재 시장은 자본금이 큰 종목보다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죠. 물론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우리 그 소액 투자자들,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 2억 정도 이하에 있는 소액 자산,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좀 더 빨리 큰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을 노리게 되죠. 특히 현재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숲보다는 대성부는 나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은 종목이 좋다. 스몰캡 종목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종목은 자본금이 32억짜리 소형주입니다. 시총도 일단 900억대 정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시총도 900억 정도가 되는 이런 스몰캡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개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물량 세팅을 하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선도 세력이 개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만 5월달 정도에 6월달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변경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추적을 해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일봉뿐만이 아니고 주봉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주봉으로 보면은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급등 전에 마지막 눌림목을 주고 있다.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한번 쓱 입질을 쓱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입질도 이제 마무리되고 눌림목 조정 마무리 박스권 하단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의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급등 전에 마지막 눌림목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그 매수의 급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찬스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의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무료 리딩방에 참여를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또는 앞서 언급을 했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아래 번호 나갔죠? 010-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자세한 정보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불기둥 종목을 만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